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하자 과자사이언스 진연자 선생님입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는 운동에너지입니다. 운동에너지의 의미와 크기, 운동에너지가 중력과 한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운동에너지의 예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113쪽에서 116쪽이고요. 학습 활동지는 다운받아서 24쪽에서 28쪽 확인하면 됩니다. 인트로입니다. 동계 스포츠의 꽃이라고 불리는 스키점프 운동과 그리고 볼링공을 굴려서 핀을 맞춰 쓰러뜨리는 운동 두 가지 예를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요. 스키점프 같은 경우에는 급경사의 도약대를 활강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운동하는 속력이 빨라지게 됩니다. 운동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위쪽에서 내려와서 두 번째, 볼링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사람이 공을 이렇게 굴리게 되겠죠? 사람이 공을 굴리게 되면 아래쪽과 같이 이렇게 핀이 쓰러지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역시 속력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키점프와 볼링 운동에 관한 질문 그리고 생각, 흐름에 따라서 정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입니다. 도약대에서 활강 점프하여 착지하는 스키점프나 굴러가는 볼링공이 볼링 핀을 튕겨낼 때 둘 다 모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을 할 수 있는 이유, 바로 뭐가 있기 때문이죠?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냐 하면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 점프와 같이 활강대 높은 곳에서 낙하하여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고요. 볼링공을 던진 사람의 한 일의 양이 바로 볼링공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와 이런 한 일의 양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의 의미와 일상생활 속의 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일단 살펴보면 바닥에 구슬이 있습니다. 이 구슬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무 도막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럼 정지해 있던 나무 도막은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나무 도막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을 정리해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운동하는 물체, 즉 구슬이죠. 이 구슬은 다른 물체를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에너지를 가졌다는 것이죠. 이 일을 할 수 있는, 즉 에너지, 물체가 운동할 때 가지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운동 에너지는 EK로 표시를 하는데요. EK는 어떤 것의 약자냐면 키네틱 에너지의 약자입니다. 키네틱 에너지고요. 한자어로 표현하면은 옮길 움직일 동, 옮겨지고 움직일 때 가진 에너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 속에서 운동 에너지는 굴러가는 볼링공, 움직이는 자동차, 풍력 발전, 그리고 얼음판 위를 미끄러져 가는 스케이트와 같이 움직이는, 운동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운동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아래 A, B, C, D 상황을 살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정인데요. 어떤 가정을 하고 있냐면 공이 지면에 굴러갈 때에 마찰은 무시한다 또는 마찰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가 현재 나무 도막이 이동하는데 일을 해주게 되는데요. 만약 마찰이 있다고 하면 이 운동 에너지가 온전히 일로 변환되지 않고 열 에너지와 같은 형태로 손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 B 살펴보겠습니다. A 보시면 질량 1kg인 공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4m/s의 속력으로 운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구슬이 나무 도막과 부딪히게 되겠죠. 충돌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지해 있던 나무 도막이 이렇게 이동한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A와 B 차이점 어떤 것인가요? 같은 속력으로 운동을 하지만 현재 질량이 더 무거운 공이다라는 것입니다. 질량이 2배가 지금 되었네요. 자, 그럼 상황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량이 1kg인 물체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렇게 이동하였죠. 그런데 같은 속력으로 질량이 2kg인 더 무거운 공을 굴렸을 때에는 나무 도막이 더 많이 이동하였네요. 이 과정을 정리 한번 해보자면 질량이 현재 2배가 되었죠. 그렇게 되면 나무 도막의 이동 거리도 2배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질량이 2배가 되었습니다. A에 비하여 B가 2배, 그럴 때 이동 거리가 2배가 되었죠. 그 얘기는 한 일의 양이 2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의 양이 2배가 되었기 때문에 물체가 운동한 운동 에너지 역시 2배가 된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물체의 질량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도 2배가 됩니다. 이동 거리로 알 수 있었죠. 만약 3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도 3배가 되는 것이죠. 4배가 되면 질량이 4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도 4배가 됩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질량과 운동 에너지는 비례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질량이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C와 D 살펴보겠습니다. C와 D는 질량이 같은 공이고요. 이번에 다른 점은 속력이 C에 비해서 D가 2배로 더 빨리 운동한다는 점입니다. 더 빠르게 운동하는 공이고요. 역시 공이 굴러가서 나무 도막과 충돌하게 되었을 때 이동 거리를 살펴보았더니 C는 이렇게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D를 살펴봤더니 나무 도막이 2배 이동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4배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현재 속력이 2배가 되었죠. 그랬더니 이동 거리가 4배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한 일의 양도 4배가 된 것이고요. 결국에 공이 운동할 때의 그 운동 에너지도 4배가 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속력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4배가 됩니다. 만약 3배가 된다면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9배가 되겠죠. 4배가 된다면 16배가 됩니다. 이와 같이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물체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프 살펴보게 되면 일직선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잡고 있던 공을 위쪽에서 떨어뜨리는 경우 높이가 있는 물체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바로 자유 낙하 운동을 하는 경우의 위치 에너지와 그리고 사람의 힘에 의하여 물체가 이동하는 일을 한 이 두 가지 경우, 이 두 가지 중력이 한 일이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한 번 더 정리해 보자면 자유낙하 운동 시 위치 에너지 또는 일을 했을 때 이것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입니다. 3가지 공식 정리하고 문제 풀이 시작할 것인데요. 한 일의 양, 사람이 한 일의 양 W는 힘의 크기와 이동 거리를 곱한 값이었습니다. 일의 양 단위 줄, 힘의 크기는 뉴튼, 이동 거리는 미터였었죠.
운동에너지 EK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운동에너지 단위 역시 줄,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속력의 단위 미터 퍼 세컨드가 되네요. 위치에너지 EP는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중력 가속도 상수 9.8에 질량 그리고 높이를 곱한 값이었습니다. 단위 위치에너지 줄이고요.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높이 미터가 됩니다. 문제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쉬운 난이도의 문제이고요. 5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질량이 4kg인 공이 갖는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공식에다가 숫자를 대입하면 되겠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EK는 2분의 1 mv의 제곱,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4kg, 그 다음에 속력이 5의 제곱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의 제곱 25. 약분을 해볼까요? 약분하게 되면 2가 되고요. 운동에너지 EK 값은 50줄이 됩니다. 이 공은 50줄의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이죠. 이때 역시 마찰의 크기, 바닥과의 마찰은 없다라고 가정하거나 무시합니다. 문제 유형 두 번째입니다. 물체가 가진 운동에너지가 한 일의 양을 가지고 운동에너지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인데요. 문제 살펴보면 질량이 4kg인 공을 25N의 힘을 가하여 4m만큼 이동하였을 때 이때의 공이 가진 운동에너지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정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운동에너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식이 생각나겠죠? EK는 2분의 1 mv의 제곱.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살펴보면 질량은 나와 있지만 속력의 값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운동에너지의 크기는 공이 이동할 때 한 일의 양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W는 힘의 크기와 이동거리를 곱한 값이었죠. 힘의 크기가 25N,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가 4m입니다. 계산하게 되면 100줄이 되는 것이죠. 결국 한 일의 양이 100줄이고요. 이것이 물체가 가진 운동 에너지인데요. 운동 에너지의 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몇 대 몇 이렇게 비를 계산하는 것인데요. 문제, 다음과 같이 운동하는 두 물체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비를 계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운동 에너지의 비는 EKA 대 EKB가 되겠죠. 그래서 몇 대 몇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A는 질량이 1kg이고요. 그리고 속력이 4m/s로 운동하는 공입니다. B는 질량이 2kg이고요. 속력이 2m/s로 운동하는 공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항을 풀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서 운동에너지와의 질량, 속력과의 관계 정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한 번 더 정리해보면 EK는 질량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EK는 운동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의 크기에 비례했습니다. 이 두 개를 곱하게 된 값에도 비례하는데요. 그래서 EK는 mv제곱에도 비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EKA 대 EKB를 생각하게 되면 m이 1 그리고 속력이 4m/s 4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EKB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2kg, V가 2m/s이므로 2의 제곱이 되죠. 계산하게 되면 16대 8이 됩니다. 8로 약분하게 되면 EKA 대 EKB의 비율은 2대 1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에너지의 비율은 2대 1입니다. 유형 4번입니다. 유형 4번은
물체가 가진 위치 에너지, 즉 자유 낙하 운동을 할 때의 그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라는 내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질량이 2kg인 물체, 공이 10m만큼의 높이에 있습니다. 이 공이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공이 가진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인지 계산하는 것인데요. 공기와의 마찰은 무시하고 중력과 속도 상수 역시 9.8입니다. 운동 에너지 여기 얘기했었죠, 선생님이. 운동 에너지가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위치 에너지가 전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위치 에너지 크기 구하는 공식 9.8 곱하기 m 곱하기 h였죠. 그러면 9.8에 질량 2kg, 높이 10m입니다. 계산하게 되면 196줄의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되고 그 위치 에너지가 결국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공의 운동 에너지 역시 196줄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물체가 움직일 때 가지는 운동 에너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과학과자 과학사이언스 진연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